안녕하세요, 홈스커버리입니다. 우리가 원룸 자취방을 구할 때 필요한 돈은 얼마일까요? 목돈은 얼마나 필요하고 매월 지출되는 돈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원룸을 구할 때 비용을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원룸을 구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공과금, 중개보수, 이사비 등이 원룸을 구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이제 각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증금과 월세를 정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자취방을 빌려서 거주하는 동안 집주인에게 맡겨놓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세는 말 그대로 매달 집주인에게 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원룸을 구할 경우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이 평균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보증금과 월세는 조금씩 조절이 가능합니다. 평균적으로 보증금이 1,000만 원이 올라가면 월세는 5만 원이 내려갑니다. 이런 원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을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의 보증금이 감당 가능한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3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다면 월세를 조금 줄여서 40만 원 정도로도 월세 자취방을 구해볼 수 있겠죠. 다만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모든 집들이 이렇게 보증금과 월세를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건데요. 이렇게 보증금과 월세를 조절해주는 집주인이 있는 반면에 자신이 생각한 금액으로만 월세 계약을 진행하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방문해서 원룸을 알아볼 때 처음부터 중개사에게 내가 원하는 보증금과 월세를 확실하게 말해놓는 게 좋습니다. 관리비는 말 그대로 건물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원룸 관리비에는 건물 청소, 공동정기, 정화조 청소,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비용, 인터넷, 케이블 TV 등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혹 도시가스 요금이나 수도 요금 같은 공과금의 일부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과 수도 요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관리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잘 체크해 봐야 합니다. 서울 기준 평균적인 원룸 관리비는 5에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관리비가 평균적인 금액보다 많이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월세 50만 원 정도의 원룸을 구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월세 50만 원에 관리비 20만 원인 집을 소개시켜 준다면 많이 당황스럽겠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중개사에게 저는 관리비 포함해서 월세 55만 원 정도의 원룸을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공과금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을 말하는데요. 원룸에서 생활할 때 부과되는 한 달 공과금은 평균적으로 약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서 공과금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더운 한여름에는 에어컨을 많이 가동하다 보니 전기요금이 꽤 높게 나올 수 있고요. 추운 겨울에는 난방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평균적인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도시가스 요금이 나오게 됩니다. 공과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매달 우편으로 공과금 지로 용지가 옵니다. 이 지로 용지에는 우리가 지난달 사용한 요금과 고객 전용 입금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지로 용지에 적혀 있는 금액을 가상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가산되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중개보수라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라면 혹시나 공인중개사가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중개보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최대 한도를 정해두었기 때문인데요.
중개보수 최대한도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지역별 중개보수 최대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중개보수를 계산하고 싶다면 네이버에 중개보수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원룸을 계약한다고 했을 때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함께 알아볼까요? 매물 종류, 거래 지역, 거래 종류, 거래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최대 중개보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중개보수는 24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로 중개보수를 지급할 때엔 계산했던 것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계산한 중개보수의 4% 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용한 중개사무소가 일반 사업자라면 10%의 부가세를, 간이사업자라면 4%의 부가세를 더 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중개보수의 4% 또는 10%의 부가세가 붙은 금액이 우리가 실제로 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사 비용이 달라지는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 원룸 이사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족의 차나 친구의 차를 이용해서 이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친구의 차로 짐을 옮기면 이사 비용은 들지 않지만 기름값이나 식사 정도는 대접해야겠죠. 어찌되었든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이사 방법입니다. 짐이 별로 없고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꽤 멀다면 택배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짐의 무게나 양에 따라서 비용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사 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편하지만 조금 가격은 비싼 이사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용달 이사나 원룸 이사 등으로 검색하면 다양한 업체가 나오는데요. 용달 이사 비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문의해보고 고르는 게 좋습니다. 평균적인 용달 이사 비용은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로 계약금은 없고 당일에 짐을 모두 내린 후에 현금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원룸을 구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의 원룸을 구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비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증금과 중개보수, 이사비는 이사하는 날 모두 내야 하고요. 월세 관리비 공과금은 매달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원룸을 구할 때 필요한 금액을 파악하고 나서 집을 알아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예산에 알맞은 집을 똑똑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원룸을 구할 때 비용을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이 여러분이 좋은 집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